안녕하세요. 회원여원의 지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SMU, 싱가포르에서 이제 국립대 3대장 하면 이제 보통 NUS, NTU, SMU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제 SMU는 월드 랭킹도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경영, 경제, 파이낸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입니다. SMU의 MBA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과연 이제 SMU의 MBA 과정에 이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되는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딱 이제 꼬집어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얼마 정도면 합격해요라고 저희가 이제 늘상 물어보면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애매하게 이제 이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하지만 입학 자격 요건 대충의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을 볼 수 있겠죠. 저와 함께 입학 요건이라든가 준비 서류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SMU MBA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SMU MBA에 대해서 이제 팩트, 심플 팩트. 기간은 이제 10개월에서 15개월까지입니다. 10개월은 이제 얘네가 이제 엑셀레이트 과정이 있어갖고 좀 이제 빠르게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10개월 과정도 가능하고요. 앞에 이제 보통 이제 준비 과정이 있는데 준비 과정 포함하면 한 15개월 정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해서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이제 졸업할 수 있는 대학교이고요. 학비는 보통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토탈 해서 이제 1월 학기하고 8월 학기하고 이제 약간 학비가 조금 다릅니다. 1월 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1월 학기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학기 기준으로 7850불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거의 1000 하면 됩니다. 1000 하면 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1월 학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8월 학기는 7,600만 원 정도, 76,300불입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76,300불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게 이제 1년 학비가 아니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학비입니다. 이 비용을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하버드나 이제 이런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데 말고 이제 NIU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NIU에 비해서 거의 한 반 가격 정도? 이 정도 가격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MBA들은 학비도 비쌀 뿐더러 2년에 이제 2번 내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영미권에 좀 비싼 학교, 어느 사립대학교, 비싼 학교의 가격에 비하면 방 정도 가격. 그 다음에 주립대학교에 비해서도 사실 굉장히 쌉니다. 이제 2년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싸고요.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생활비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 높게 랭킹도 좋고 졸업 후에 현지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고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이게 SMU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직장 경력은 2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국권의 이제 랭킹이 좀 높은 이제 MBA들이 3년 경력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SMU 같은 경우는 2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2년 경력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E GMAT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GRE나 GMAT이 점수가 없다. 그러면 SMU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SMU 자체 시험이 있어서 SMU 자체 시험을 보시면 GRE나 GMAT 대신에 그걸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MU 자체 시험은 누구나 내가 이제 SMU 자체 시험 일단 볼래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조건들이 갖춰졌을 경우에 SMU 시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U 시험을 보시고 GRE로 대신, GMAT 대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사학이 있어야죠. 학사학이 있어야 되고, 학사학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굿 리절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신이 얼마큼 돼야 돼요. 이건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사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도 4.0 만점에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 이상은 좀 약간 취득하고 지원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SMU MBA의 특별한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랭킹입니다. 랭킹. 이게 사실 SMU가 2000년에 설립된 대학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U가 처음에는 경영대로만 시작했지만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잖아요. 근데 경영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SMU가 경영학부도 있고 회계학부 따로 있습니다. 회계학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부 있고 그 다음에 IT학부가 있습니다. IT학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대가 있습니다. 법대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그래서 약간 더 웰-라운디드 된 대학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오버롤 랭킹, 전체 랭킹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구를 막 하고 막 이런 종합대학교가 아니라서, 오버롤 랭킹은 높진 않지만, 경영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 43위. 굉장히 높죠. 43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금융, 파이낸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49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이코노믹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69위. 이렇게 굉장히 QS 랭킹 기준입니다. QS 랭킹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랭킹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학교가 바로 SM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계적인 네트워크. 싱가포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전 세계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아시아 헤드쿼터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마켓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 이제 상해, 요새 이제 상해에 많이 있고, 옛날에 홍콩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상해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홍콩에서도 사실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빠진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중국 마켓은 완전 별도고 그 외의 지역들을 커버하는데 싱가포르, 특히 이제 약간 글로벌 회사,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어떤 금융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많이 베이스를 두고 있고 헤드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내가 취업을 도전했을 때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력이 있고 MBA 마쳤고 충분히 어플라이 해볼 수 있습니다. 뭐 SMU의 인지도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싱가포르 내에서 볼 때 보통 합격을 하면 경영 분야에서 내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1순위는 NUS입니다. 그래서 1순위 NU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S가 아니면 그 다음 순위는 사실 SMU입니다. SMU고 그 다음에 사실 오버롤 랭킹은 NTU가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경영 분야에 있어서는 SMU를 쳐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SMU를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바로 SMU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하고 충분히 글로벌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SMU가 원래는 이제 경영대로 시작했지만 지금 IT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MBA 과정에서 어떤 이제 경영에 대해서만 배우기보다는 약간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짬뽕을 해서 많이 배웁니다.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IT에 릴레이트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서 단순히 경영 MBA 과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약간 그런 분야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공부를 마친 후에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 후에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분들 싱가포르 내에서 어떤 직장 경력들 네트워킹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살짝 이제 언급드렸다 이제 말하는데 사실 이제 SMU MBA에 들어오는 친구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이제 보통 직장 경력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가시지만 사실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싱가포르 내에서 온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 글로벌 회사에서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MB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졸업 후에 취업할 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쌓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아시안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뭐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면 뭐 하이 그러고 뭐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뭐 너 어디야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싱가포르는 그런 분위기는 약간 좀 덜합니다. 덜해서 그냥 인사 안 하고 이제 조용히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실 MBA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준비하고 공부하시고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의 구성은 먼저 이제 입학 전에 보통 프리 스터디 모듈이라고 해서 한 텀 정도 짧게 뭐 2, 3개월 정도 한 텀 정도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코어 모듈이라고 해서 8가지의 핵심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을 공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또 일렉티브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고요. 그걸 마치고 나서 인턴십들이 있습니다. 이 인턴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턴십은 유급이고 보통 유급이고 10주 이상 인턴십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입학 지원 마감은 언제냐? 얘네는 이제 3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입학 지원이 first window, second window, third window 해갖고 최종 마감, 이렇게 third window가 최종 마감인데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고 이제 요번 올해 2024년도 1월 학기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마감이 1차 마감은 3월 15일 날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2차 마감은 7월 15일까지. 이것도 미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감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고 지금 이제 녹화하는 오늘이 이제 9월 22일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급하게 올해 1월달 내가 가고 싶다, 막 서두르고 싶다, 그럼 가능합니다. 아직 가능하고요. 10월 31일까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8월 학기를 많이 보실 텐데요. 8월 학기 지원 마감이 1차 마감이 11월 30일까지고요. 2차 마감이 2월 28일까지이고요. 최종 마감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8월 학기 마감도 약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이런 마감들을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지원하시는 게 뭐가 좋냐? 뭐 이게 3번인데 최종 마감 때 하면 안 되냐? 첫 번째, 장학금 예산이 아무래도 빨리 앞에 소진되기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꼭 받고 싶다? 그러면 일찍 지원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일찍 지원한 이들에게 일찍 오퍼를 주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갖고 가능하시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빠른 인도에 마감을 하시고 내가 이제 늦게 돼서 준비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이 이제 뭐 외국계 대학교, 미국계나 호주, 영국, 아니면 이제 뭐 싱가포르 사립대학교 이렇게 졸업하시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렇게 졸업을 하셨으면 그때는 영어 점수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여러분들 영어 점수를 IELTS나 토플이나 이런 것들 제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영미권, 영어로 수업받는 곳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도 영어로 어떤 졸업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그걸 증명만 하실 수 있으면 영어 점수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력의 경우에 굳이 이제 내가 대기업에 있으면 이제 약간 더 어드밴티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내가 좀 작은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오히려 잘 살리셔서 에세이를 쓰시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첫 번째, 그러니까 2년간의 경력증명서, 경력증명 필요하시죠? 또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필요합니다. 영문을 당연히 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추천서가 2개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추천서 인적사항을 온라인 지원서에 입력을 하시면 추천인에게 추천서를 작성해달라고 이메일이 나갑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메일이 나가서 추천인이 그 이메일을 받고 작성을 해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에게 미리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수락을 받으시고 허락을 받으시고 입력을 하시면 추천인에게 갔는데 이게 가끔 뭐 스팸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추천인에게 혹시 이제 추천서가 이제 요청 갔나요? 물어보시고 꼭 이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세이는 이제 2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에세이 2가지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이제 경력, 개인적인 포부, 내가 이제 여기를 공부해서 이 프로그램을 왜 지원하게 됐는지, 내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등을 500에서 600단어로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3가지 중에 1개를 여러분들이 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이 뭐고, 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이 어떤 공부하는 것들에서 증명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강점, 뛰어난 재능, 기술, 뭐 이런 타고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로 해보세요. 이 2번째 주제고요. 3번째 주제는 직업적이나 학문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면했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자신만의 포부, 왜 지원했는지, 뭘 할 건지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3가지 중에 하나,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어떤 아카데믹 증명되는 거 말고 나의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게 장점, 스트렝스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내 직업이라든가 학업에서
직면했던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비 장학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신청비가 싱가포르 달러로 100불 있습니다. 100달러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달러는 이제 나중에 등록하면 등록비가 500달러가 있습니다. 이건 내셔야 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풀타임 비용은 이제 1월 학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학기 기준은 약 7850달러 싱가포르 달러로 있습니다. 곱하기 1000입니다. 1000 정도 어바웃 하시면 되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1년 반 어바웃 간의 과정의 총학비입니다. 1년에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총학비고요. 그 다음에 학비는 이제 한꺼번에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 10% 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나머지 또 30%를 냅니다. 그 다음에 4개월, 첫 4개월쯤에 30%를 또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달쯤에 7개월 정도 됐을 때쯤에 나머지 30%를 냅니다. 그래서 총 100%를 이렇게 나눠 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내가 7만 불을 한꺼번에 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나눠서 총 7개월,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7개월 안에 나머지 학비들을 다 내시면 됩니다. 생활비 이제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제 그 대학생을 학부생으로 가셨을 때는 생활비가 먹고 자고 뭐 이게 다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다 해서 200에서 250만 원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MBA 정도 가시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집도 좀 약간 넉넉한 집을 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쓰셔야 되는 비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서 월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 쓰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학금. 장학금은 국제학생에도 장학금이 나가긴 합니다. up to 30%까지, 학비의 30%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딸지 못 딸지는 저희가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학부 때 성적 플러스 직장 경력이 어떤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장학금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일찍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긴 한데요.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10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2시 딱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시간이긴 한데 점심 좀 늦게 드시고 12시에 저희가 SMU의 석사 MBA 과정 담당자를 저희가 초청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줌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초청한 이분들이 오셔갖고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한국어로 서머리로 설명을 좀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10월 14일 온라인으로 해연유학원에서 설명을 진행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더 정말 이제 정보를 또 알고 싶고 1대1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10월 28일 날 저희가 담당자분을 아예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분이 이제 오셔갖고 28일 토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저희 해연유학원에서 1대1 미팅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제 모여서 뭔가 질문 답변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저희가 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예약을 받고 지금 1인당 이제 한 30분 정도씩 예약을 받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미테이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직접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네요. 지금까지 해연유학원의 진이아빠였습니다. SMU MBA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